사실 이 판결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판결문은 아닌데요. 근데 이거 일이 저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사건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이제 그 공소장 기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그래서 그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피고인이고 그 트랙터 운전을 하다가 이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하다가 빨리 지나오던 오토바이를 쳐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좌회전하기 전에 한번 멈춰 서가지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과실이 일단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사경을 보지 않은 거는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반사경을 봤더라도 이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도 입증이 안 됐고 그다음에 과실 자체도 입증이 안 됐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특이한 건 이제 2심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심 올라가서 그 피고인 그러니까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1심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뭐 나온 증거도 없고 다만 증인 신청을 하기로 하고 이제 기일을 속행을 했는데 이제 2회 속행기일이 열렸는데 증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증인을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또 한 달 뒤로 속행기일을 잡았어요. 근데 특이한 건 여기부터인데 판결문 상으로 보면 4월 18일 날 2회 공판 기일 날 그 다음 길은 5월 23일로 하자라는 얘기를 마치고 나서 이어서 갑자기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 구속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소송법 70조에 법정 구속이라는 규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규정은 이제 보통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구속 사유가 여기 있다. 70조의 구속 사유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판단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나 보지 형사소송법 70조에 있는 그 법원에 의한 구속을 바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얼핏이라도 언지를 주시는 판사님을 본 적도 없고, 제 뭐, 같은 회사 변호사님들 중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한 사람을 본 적도 없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결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을, 그것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을 갑자기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아마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게 피고인만 항소를 했으면 이거는 불변금에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법정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랑 도망할 염려인데, 아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1심에서도 계속 재판을 나온 사람을 갑자기 도망할 염려가 있다? 수긍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에이. 근데 이제 구속이 갑자기 되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제 의뢰인들은 구속 당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 붕괴거든요, 이제. 그냥 보통 집에 얘기를 안 하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구속되면은 집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회사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회사한테 얘기하면 회사 잘리기도 십상이고,
이때부터는 모든 게 바뀌어요. 1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심에서도 구속당하기 전까지 계속 같은 스탠스를 취해오던 피고인이 집에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고 나니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걸로 진술을 바꿔버리거든요. 이거에 터잡아서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이제 결론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구속되고 나서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게 자백의 임의성은 있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근데 과연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꼭 고문을 당해야 임의성이 없는 건가? 어차피, 아니, 갑자기 구속 안 당했으면 안 바꿨을 거 아니에요, 진술을, 당연히. 구속당해서 진술 바꾼 게 뻔한데 뭘 임의성이 이게 있어요. 당연히 임의성이 없지. 제 생각은 그런데, 뭐 꼭 수수료 패야지 뭐 저기 임의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뭐 대법원이 맞는 거죠. 뭐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대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은 있는 건데 문제는 자백의 임의성이 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은 증거 능력이랑 증명력을 다르게 보니까 첫 관문은 통과를 했는데 증명력 파트에서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면서 그 너무 나갔던 항소심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변호사 생활하는 동안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 재판이 결심도 안 했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법정에서 구속당하는 일을 겪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이 판례를 들어서 판사님한테 어, 한번 어필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거는 법원이 이걸 알고 있는 게 재밌었어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거 실제로 이런 의뢰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가끔이 아니라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구속을 안 당할 수 있다면은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냥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형사 변호사들은 항상 하는데 의뢰인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그럼 항소심 판사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여기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음,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할 의도에서 이 사건 구속을 하였다는 항고 이유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님은 아마도 이게 구속을 안 시킨 상태에서 결심을 하고 2심 선고 기일날 만약에 선고를 때려버리면 피고인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민사가 꼭 형사 따라가는 건 아니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형사에서 합의금으로 받는 돈이 보통은 민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거든요.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요. 일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훨씬 레버리지가 있기도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판사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입장에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긴 한데 결심도 안 했는데 구속하는 경우는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어, 아무튼 일어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혹시나 일어나면 한번 저도 이 판결을 갖다가 한번 가지고 어필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